하루 동안 쏟아지는 뉴스 중 주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2023년에도 나라의 TV를 아껴주시고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역술인 천공희 대통령 관저 이전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천공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천공 휴대전화 기록에 당시 관저 인근 기지국과 일치하는 위치값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천공 소유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위치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천공희 대통령 관저 후보지를 방문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점인 지난해 3월경 서울 용산구 현 대통령 관저 인근 기지국과 일치하는 위치값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공관 폐쇄외로 CCTV 영상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으나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CCTV는 보관 한 달 후 삭제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천공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보고를 공관관리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한 무승천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뉴스토마토와 한국일보 기자를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보고와 표결로 다가오는 가운데 더불어 골마터진당 박범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국회로 송부된 이재명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서는 것과 관련 검사처럼 자세히 설명하지 말 것을 권유하면서 나중에 그게 업보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는 자신은 장관 시절 체포동의안을 요지만 짧게 설명했다며 체포동의안은 검사로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의 하나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들이 다 안다. 이미 신문에 수년째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굳이 또 거기 와서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제가 한번 집중해서 지켜볼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이재명이 무슨 혐의를 저질렀는지 한동훈 장관 입을 통해 전 국민에게 까발려질까봐 많이 쫄리나 본데요. 박범계 야이 양반아, 차라리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빌리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상황에서 더 솔직한 표현 같네요.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재명 담당 일진이 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를 제외하고 대장동 전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남욱과 김만배도 대장동 관련 일부분만 알지 전체를 알지 못한다며 이재명과의 첫 만남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21일 유재일 정치평론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유재일에 공개된 유동규실록 1화 이재명과의 만남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에 대해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과는 언제 처음 만난 거냐는 질문으로 시작한 영상은 14분 24초 분량으로 제작됐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준비하던 2009년에 처음 만났다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한솔 5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연합장이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당시 이재명에 대해 그땐 당의 부대변인이자 변호사였다며 주변에 낀 사람들 없이 다이다이 즉 1대1로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유재일 평론가는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도전하려고 하는데 분당표를 얻으려 하니 리모델링이 아이템이었고 그렇게 두 분이 만나게 된 거냐고 풀이하자 유동규 전 본부장은 리모델링을 위해 정치적으로 혹은 뒤에서 받침해줄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갔는데도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그때 이재명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반갑겠냐면서 입법을 해야겠다고 하니 도와주겠다고 하고 국회의원들도 만나게 해주고 당시 국회의장이던 김진표 의원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재명과 유동규 전 본부장을 주축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이재명이 유동규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의형제를 맺게 된다는 게 유재일 평론가의 첨언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 유재일 평론가는 기록회의를 하다가 녹화를 시작했다며 대충 이것저것 뽑아보다 보니 100회 이상은 나오고도 남은 스토리고
등장인물들의 등장부터 그들이 한 일까지 다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최소 수십 편이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웹툰 본다 생각하고 시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동조합의 회계 공개 거부에 대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갖고 노조개혁의 출발점은 노조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날 발언은 국고 지원 중단 등을 포함한 엄정 대응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와 별도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장부 공개와 관련한 보고를 하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 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을 포함한 초강수 카드를 내놨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며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범부처 합동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건설 현장 폭력 현황 실태를 보고받고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전혁 전 의원이 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겨냥해 윤석열 정부는 양대 노총에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했다. 당연한 일이다. 투명성, 청렴성에 잣대는 돈이니까라며 그런데 결사항쟁으로 맞서겠단다. 죽으려고 환장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 본 것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전혁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노총과 한국노총에 우리 국민 피 같은 세금 1,520억 원을 해마다 갖다 바친다. 노조원한테 월급에서 칼같이 떼어가는 노조 회비에 세금 지원에 양대 노총은 재벌급도 아닌 재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혁 전 의원은 그런데 대체 세금 1,520억 원 등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즉 노조로 들어간 돈은 눈먼 돈, 꼬리표 없는 돈이 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처럼 민노총이 탄핵판을 벌이고 꽃가마를 태워 어쩌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다. 난장판, 쑥대밭 아수라장인 이 나라 쓰레기를 치우고 독버섯을 뽑아내고 남의 돈 후려먹는 부패 좌파를 처단하라고 국민이 등 떠민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치밀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잊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행동한다.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는 종쳤다. 조폭도 건폭도 최후를 맞을 것이라면서 전과 사범도, 전과 사범 비호 세력도, 전과 사범 개떼 개딸들도 끝났다. 민노총 노조원이라면 탈퇴할 결심을 해야 한다고 뼈있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국회 체포동의안 찬반 가결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정말 하는 꼬락서니 보면 이게 정당인가 싶을 정도인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습니다. 오늘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윤석열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고 설령 민주당이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해 통과시키더라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법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이제는 1년 365일 데모해도 불법 아니고 손해배상도 없고 노조 살판난내라며 아직도 이 짓거리니 왜 선거만 하면 박살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릴까? 다음 선거에서 끝장 보자고 벼렸습니다. 등등이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몇 년 동안 변함없이 매월 4회 이상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